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중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의 원펀맨 사이타마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이타마 같은 경우는 적들을 원펀치로 끝내버리는 원치킨 캐릭의 대표 중 하나로 많은 애니팬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죠. 이런 사이타마가 강력한 적들과 술식이 많이 나오는 주술회전 세계관에서 태어났다면 재밌을 것 같아 한번 만들어봅니다. 이 가상실화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처절히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 오류 있고 능력 지포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사이타마는 22살 175cm의 평범한 청년으로 취업할 곳을 찾아 오늘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면접을 본 곳에서는 사이타마에게 아무런 특출난 능력이나 개성이 없다며 거절을 했죠. 사이타마는 평범한 게 무슨 죄인가? 나도 슈퍼히어로처럼 특출난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어디 쉽냐고 라며 부들거렸습니다. 그렇게 사이타마는 의기소침한 마음으로 편의점에 들려서 삼각김밥에 컵라면이나 먹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편의점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옆쪽에 있던 폐건물에서 어떤 위화감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게 사이타마는 자신도 모르게 그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어렴풋하게 보이는 어떤 주령들이 한 꼬마아이를 붙잡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주령들이 어렴풋하게 느껴졌는데 자신에게 딱히 해를 끼치지 않았다 보니 그냥 넘어갔던 적이 많았죠.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주령을 상대로 싸워볼까도 생각을 하며 남은 몽둥이를 주웠었지만, 그 사이에 어떤 손이 나타나 그 주령을 1초 만에 없애버리는 모습을 보고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엄청 강하구나 라며 의욕을 상실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도 주령을 만났었는데 어떤 인상 더러운 남자가 나타나더니 그 주령을 맨손으로 때려잡았고 사이타마를 쓱 보더니 뭐야, 너도 나와 같은 아닌가? 오래 살고 싶으면 몸살이면서 살아라 꼬마 라고 하며 사라졌었죠. 사이타마는 불현듯 과거의 기억이 그렇게 떠올랐고 자신도 저번에 만났던 그 사람들처럼 뭔가 주령을 상대로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용기를 내어서 그 주령에 다가가 그 아이를 놓아주라고 했는데 그 주령은 그저 기괴한 소리를 내며 사이타마를 향해 공격을 했죠. 사이타마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들고 덤벼댔는데 주령은 생각보다 쉽게 퇴치되지가 않았고 주령의 공격으로 사이타마는 몸의 여러 군데에 상처를 입는 등 고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주령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구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사이타마에게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죠. 사이타마는 그 일을 겪은 후부터 예전에 만났던 그 소년과 그 남자처럼 강해지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고 매일 팔굽혀펴기 100회, 윗몸 일으키기 100회, 스쿼트 100회, 달리기 10km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꾸준히 하다보니 어느새 사이타마의 모발은 전부 사라져버렸고 사이타마의 머리는 아주 번들번들하니 반짝이게 되었죠. 한편 한 학교에서 반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괴롭힘을 받고 있던 오쿠츠 유타, 그때 유타의 그림자 속에 있던 과주원령 리카가 튀어나와 그 가해자들을 전부 사물함에 처박아 버렸고 그들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유타는 리카에게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을 했지만 리카는 유타를 괴롭힌 녀석들은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날뛰었고, 유타는 이대로 있다가는 리카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사실상 자신이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란 걸 알아 절망했죠. 그런데 그때 학교의 창문이 와장창 깨지며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었고 리카는 넌 또 뭐야? 우리 유타를 괴롭히러 왔어? 라고 하며 그를 경계했는데 어둠 속에서 이제 그만하지 그래? 라는 소리가 들렸고 리카는 감히 유타도 아닌 인간이 내게 명령을 하는 거냐며 공격을 하려다가 그 남자에게 느껴지는 엄청난 위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이타마. 유타는 달빛에 비친 그의 머리광에 눈이 부셔 눈을 찡그렸는데 사이타마는 리카에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인다 라며 정색하며 말했고, 리카는 유타 나는 이제 들어가 있을게 라고 하면서 갑자기 폭주를 멈추고 유타의 그림자 속으로 슥 들어가 버렸죠. 사이타마는 유타를 슥 보며 넌 나쁜 녀석 아닌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경고를 했으면 됐겠지? 라며 돌아섰고 유타는
리카를 설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라며 머리를 긁자였고 그대로 그 학교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유타는 도대체 저 사람 뭐지? 라며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한 명의 남자가 유타에게 다가왔고 방금 전까지 특급에 필적하는 원령의 기운을 느꼈는데 네가 그 원령을 제어를 한 거냐? 라고 했습니다. 유타는 당신이 또 누구냐고 물었고 그는 나는 고조 사토루라고 해 라고 했죠. 고조 사토루는 유타의 곁에 머물고 있는 특급 과조 원령 모리모토 리카를 막으러 왔는데 어째선지 상황이 정리가 되어 있었고 유타에게 그와 처한 위기에 대해 설명해주며 비밀 사용에 당하고 싶지 않으면 주술고전에 입학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유타는 고조 사토를 따라 도쿄 주술고전에 입학하게 되었고 주력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차 주술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많은 주술사들이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 주령을 재령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한편 고조는 주술계에 몇 안되는 특급 술사 중 한 명이며 사실상 주령을 재령하는 임무를 받는 유일한 특급 술사이기에 강력한 주령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그가 출동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높은 등급의 주령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면 그 주령은 이미 퇴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 주령을 퇴치한 주술사가 술식을 썼을 때 남는 특유의 잔해가 없어 도대체 누가 먼저 선수를 친 건지 알 수도 없었죠. 그때 사이타마는 유유히 편의점에서 즉석 음식을 산 뒤 나왔고 오늘도 취미로 주령을 퇴치했다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타는 고조에게 어떤 시장에서 주령이 나와 그 주령을 재령하고 오라는 임무를 받았는데 이번 임무는 사실상 보조 역할, 뛰어난 술사이자 동기인 이누마키 토게가 메인으로 상대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토게는 주원사로 자신이 내뱉는 말이 저주가 되어 나오기에 평소에 주먹밥의 재료만을 말하는 인물 토게는 유타와 함께 으슥한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벌레떼처럼 우글우글한 주령들이 있었습니다. 유타는 주령 하나하나는 상대하기 어렵지 않겠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 그때 토게가 터져라 라고 조언을 내뱉었고 그 주령들은 그 저주에 전부 다 터져버렸죠. 유타는 어째서 이 임무에 토게를 보냈는지 알 것 같았기에 토게에게 따봉을 날렸는데 그 주령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이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주령이 남아있는 위화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앞에 나타난 것은 준 1급 수준의 강력한 주령. 토게는 아직 주력을 잘 다루는 편이 아닌 유타를 걱정하며 자신이 나서서 주원을 사용했지만 이미 한번 주원을 사용해 체력이 약해져 있는 탓에 그 주령을 주원으로 퇴치할 수가 없었죠. 유타는 그 주령을 퇴치하기 위해 덤벼들었지만 아직 주력을 완벽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차하면 리카를 불러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 1급 주령의 공격은 더욱 몰아치기 시작했고 유타는 토게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리카를 부르려고 했는데 리카는 어째선지 나오지가 않았죠. 유타는 리카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애원을 했지만 리카는 묵묵부답이었고 갑자기 유타의 눈에는 달빛에 비친 어떤 반짝임이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토게는 타쿠 라고 말했고 그는 뭐? 지금 내 머리가 묻어갔다는 거냐? 라며 발끈했죠. 유타는 정신을 차려보니 예전에 만났던 그 대머리 망토라는 것을 알았고 도대체 이 장막 안에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주령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들어왔는데? 라고 말했고 토게는 다시 한번 타쿠 라고 말했죠. 사이타마는 토게에게 넌 배려심이 없는 녀석인가? 자꾸 나를 놀리면 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령이 사이타마를 향해 공격을 했기에 유타는 조심해요 라고 외쳤고 토게 역시 조심하란 뜻으로 타쿠 라고 외쳤죠. 그때 사이타마는 그 주령을 쳐다보지도 않고 주먹을 휘둘렀고 그 주령은 그 주먹에 맞고 형체도 없이 터져버렸습니다. 사이타마는 관자놀이가 빠질거리면서 토게에게 다가갔고 너 왜 자꾸 나를 놀리는 거냐? 라고 물었죠. 유타는 다급하게 토게는 주먹밥 재료만을 말할 수 있다며 설명을 했고 사이타마는 그런 거냐며 자신이 오해할 뻔했다고 한 뒤 자신이 가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타는 사이타마를 붙잡고 당신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고 혹시라도 주술사냐고 물었죠. 사이타마는
나는 취미로 히어로를 하고 있는 것뿐이라며 인사를 한 뒤 높이 점프를 해 그 자리에서 벗어났고 상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고조는 유타 토게가 갔던 곳에 예상치 못한 준 1급 주령이 나왔다는 것에 그곳을 조사해봤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아는 사람의 지신 같다며 다행히 유타가 잠재력이 있어서 그 주령에게서 살아남아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유타를 시험하기 위해 그 주령을 그곳에 보낸 특급술사 게토수그루는 유타가 그 주령을 처치한 줄 알고 역시 저 아이를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게토는 유타를 목표로 도쿄 고전에 쳐들어가게 되었고 고조에게 12월 24일 교토와 도쿄의 백기 야행을 일으키겠다고 경고를 한 뒤 돌아가게 되었죠. 약속한 24일이 되자 교토와 도쿄에 수많은 주령들이 튀어나오게 되었고 주술계에서 불러모은 줄사들은 모두 그쪽으로 집결해 주령들을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조 역시 도쿄 쪽에 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게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죠. 그의 고조는 아무래도 게토가 유타가 지니고 있는 리카를 노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토기와 판다를 시공간 이동술식으로 도쿄 고전으로 보냈습니다. 고조의 예상은 맞았고 게토는 주술사들이 다들 빠져나간 틈을 타 도쿄 고전 안에 들어온 뒤 자신에게 덤벼드는 마키를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죠. 그리고 이어서 지원으로 온 판다와 토게를 상대로도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발라버렸고 토게는 게토의 주력에 밀려 피를 토하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타는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었고 곧바로 리카를 소환해 엄청난 주력량을 내뿜었죠. 게토는 그 모습을 보고선 더욱 리카를 가지고 싶다며 저 리카의 힘을 이용한다면 기술사들을 모두 죽이고 조율사들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겠다며 주령조술을 시연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게토는 주령조술을 시연해 유타에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유타는 리카와 함께 힘을 합쳐 게토의 공격을 막아냈죠. 게토는 그런 유타의 모습을 보고선 같은 특급술사라고 분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너와 나는 실전 경험 자체에서 너무나 큰 격차가 있다며 온갖 변칙적인 기술로 유타를 압박했습니다. 게토는 현대 최강의 주술사로 불리우는 고조 사토루의 절친이자 한때 최강의 콤비라고 불렸던 인물, 근접전과 원거리전 모두 능했기에 유타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죠. 게토는 나는 같은 주술사를 죽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쯤 하고 내 쪽에 붙으라고 제안을 했는데 유타는 내 친구들의 상처를 입힌 녀석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리카의 모든 힘을 해방해 게토에게 퍼붓으려고 했습니다. 유타는 리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줄 테니 도와달라고 했는데 리카는 유타 미안해 지금 도와줄 수가 없어 라고 하며 유타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렸고 유타는 엄청난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죠. 게토는 아직 그만한 힘을 가진 원령을 다루기엔 역부족인가 보구나. 그 원령을 내게 넘기면 내가 아주 잘 다뤄주지 라며 저벅저벅 다가왔습니다. 그때 토게가 부들거리면서 타코 라고 말했고 게토는 벌써 의식이 돌아온 건가? 라며 토게 쪽을 보며 다시 쓰러져 있어라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어느새 누군가가 기척도 없이 자신의 뒤쪽에 다가와 있는 걸 느껴 황급히 뒤로 물러났죠. 게토는 어떻게 이곳에 들어온 거지? 넌 누구냐? 라고 물었고 그는 나는 취미로 히어로를 하고 있는 사이타마라고 하는데 그냥 이곳이 소란스럽길래 찾아왔는데 이 녀석들 네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게토는 이 녀석 이 흐리멍텅한 얼굴에 주력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비술사가 우연히 이곳에 온 건가? 아니면 토지와 같은 처녀주박? 이라고 고민을 했죠. 그때 유타는 리카 혹시 사이타마씨 때문에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거야? 아무리 사이타마씨라고 해도 저 주술사는 너무 위험해 내가 나서야 해 라고 배우 설득을 했지만 리카는 쉿 나는 유타 곁에 오래오래 있고 싶어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 뒤 게토는 사이타마에게 지나가는 행인이면 그냥 지나가라고 했고 사이타마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내가 이 상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녀석이 나쁜 녀석인 것 같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고 했죠. 그의 게토는 명줄을 스스로 끊는구나 라고 하며 수백 마리의 진해 주령들을 사이타마에게 뿌렸는데 사이타마는
지네 징그러워 라고 하며 크게 숨을 들이킨 후 그대로 뱉었더니 엄청난 폭풍과 몰아치며 그 지네 주령들을 전부 다 날려버렸습니다. 게토는 겨우 무기를 땅에 꽂아 날아가는 것을 버텨냈고 그 무식한 수식은 도대체 뭐지? 주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라며 물었고 사이타마는 그냥 입으로 후후 분 것뿐인데? 라고 했죠. 게토는 아무래도 사이타마는 처녀주박으로 인한 피지컬 기프티드, 그것도 주령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피지컬을 받은 녀석이라고 예상했고 그의 가상원령 입지전인 여자를 소환해 사이타마를 간이 영역으로 끌어들였는데 그 귀신은 사이타마에게 나 이뻐? 라고 계속해서 물어봤고 사이타마는 나는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했는데 그 순간 그 귀신은 쪽가위를 들고 사이타마의 두피를 공개했습니다. 이 간이 영역에 들어와 귀신에게 대답을 하면 그 대상자는 시간이 정지되는 감각과 함께 무자비한 귀신의 공격이 쏟아지는데 사이타마는 자신의 두피를 건들자 탈모인에게 두피 걸리는 생명이라고 라며 그대로 간이 영역을 뚫고 그 귀신을 주먹으로 쳐 터뜨려버렸죠. 그러자 게토는 역시 만만치 않은 녀석이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령 중 가장 방어력이 강한 홍룡을 소환해 사이타마에게 보냈고 그 홍룡은 사이타마를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1초 후 홍룡은 터져 공중에서 잔해로 쏟아졌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의 사이타마가 그 자리에 있었죠. 게토는 도대체 저 녀석은 뭐냐며 자신이 가진 주령들을 에너지화해서 날리는 극번 소용들을 시연해 한방에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유타는 사이타마씨 조심해요 라고 외쳤고 사이타마는 그대로 보통 펀치 라고 하며 주먹을 뻗자 그 풍압은 게토의 극번을 전부 상실시켜버렸죠. 게토는 벙쪄서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어느새 사이타마가 옆으로 다가왔고 주먹으로 한 대 툭 때렸습니다. 그러자 게토는 그대로 날아가 벽들과 함께 무너져버렸고 사이타마는 그러고 보니 아까 도쿄 한복판에도 주령들이 되게 많이 들끓고 있다고 하던데 그쪽이나 가볼까? 라며 빠르게 그곳으로 뛰어갔죠. 그렇게 뛰어가고 있던 사이타마는 문득 어떤 남자와 스쳐 지나갔고 서로 별 생각 없이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고조는 도쿄의 상황이 대충 정리가 되자 빠르게 도쿄 고전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여러 곳이 초토화가 되어 있었고 거의 다 죽어가는 몰골로 쓰러져 있는 게토를 발견하게 되었죠. 고조는 게토의 꼴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유타에게 패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녀석에게 다 한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게토는 사이타마를 떠올리며 그 자식은 어쩌면 너를 능가할지도 모르겠다. 아주 괴물이야 라고 했죠. 고조는 유타를 떠올리며 뭐 오랜 세월이 지나면 나와 비슷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한 뒤 옛 절친으로서 게토를 마무리해주며 백기야행 소동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유타는 자신은 더 강해져야 한다며 빡세게 수련을 했고 결국 리카를 해주시킨 뒤 자신의 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한편 새로 고전에 입학한 메구미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찾던 중 이타도리 유지라는 소년을 만나게 되었고 스쿠나의 손가락을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유지가 그 손가락을 먹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 유지는 고조와 마주치게 되었고 스쿠나가 잠깐 유지의 몸을 빌려 고조와 싸우게 되었지만 고조는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스쿠나를 제압했고 스쿠나는 다시 유지의 몸으로 돌아가며 손가락들이 전부 모인다면 저 자식을 반드시 반으로 쪼개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했죠. 유지는 유타와 마찬가지로 고조의 제안으로 도쿄 고전에 입학하게 되었고 유지는 동기인 메구미 노바라와 함께 어떤 임무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년원에서 저주가 튀어나와 많은 재소자들이 죽었다며 고조는 다른 일로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혹시라도 위험한 주령이 튀어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는 조언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유지 일행은 그 안에 들어가 탐색을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하나 흡수한 특급 주령이 튀어나왔습니다. 유지는 그 주령에게 덤벼들었다가 팔 한쪽을 잃게 되었고 메구미와 노바라는 그 틈에 도망가게 되었죠. 유지는 자신이 약해서 이 주령에게 상대도 되지 않고 그저 시간을 끌 고기방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분통했는데 그 순간 스쿠나가 자신과 몸의 주도권을 바꾸면 저 주령을 처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유지는 고민을 하다가 그저 개죽음을 당할 바에는 이 주령을 어떻게든 처치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쿠나와 교대를 했죠. 그 주령은 다시 한번 공격을 했는데 스쿠나는 그 공격을
한 손으로 막아버렸고 그 과정에서 아까 잃었던 유지의 팔을 재생시켜버렸습니다. 스쿠나는 어디 건방지게 이 몸에게 덤비러 들으냐 라고 하며 공격태세를 갖췄는데 그때 갑자기 스쿠나의 앞에 사이타마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스쿠나는 기척도 없이 네 녀석은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사이타마는 나는 그냥 취미로 히어로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라고 말한 뒤 특급 주령과 스쿠나를 번갈아 봤고 뭐 나쁜 녀석은 저쪽이겠지? 라며 특급 주령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죠. 특급 주령은 엄청난 속도로 사이타마 주변을 왔다 갔다 했고 스쿠나는 그런 사이타마의 모습을 보고선 왠지 틈이 많아 보이는데 틈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사이타마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정신사납게 라고 하며 그 주령을 손바닥으로 찰싹 때렸고 그 주령은 그대로 벽으로 처박히며 온몸이 박살이 나버렸죠. 사이타마는 다시 스쿠나 쪽을 보며 경계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스쿠나는 이타도리 유지에게 몸의 주도권을 준 상태 유지는 쓰러져 잠에 들어있었고 사이타마는 뭐 괜찮겠지? 라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고 고조는 자신이 출장가 있는 사이 주술계 상층부에서 자신의 학생들을 특급 주령이 나오는 임무에 보냈다는 것에 열받았고 유지는 그때의 기억을 잃고 스쿠나와 몸을 교대한 것까지만 기억을 했기에 그 특급 주령은 아무래도 스쿠나가 처치를 한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죠. 그 뒤 고조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대비로 유지에게 과외를 시켰는데 어느 날 고조가 출장을 갔다 오는 도중에 특급 주령의 기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조는 차에서 내린 뒤 자신에게 덤벼드는 주령을 상대했고 그 주령은 엄청난 화력을 내뿜으며 고조를 공격했지만 고조에게는 그 어떤 데미지도 입히지 못했죠. 고조는 자신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는 특급 주령 조고를 보며 굉장히 흥미로웠고 확실히 무언가 이변이 일어났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뒤 고조는 조고를 압도적인 실력으로 제압해버렸지만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다른 특급 주령 하나미가 조고의 머리를 들고 도망가버렸죠. 한편 사이타마는 근처에 출몰한 주령의 기운을 느끼고 그곳으로 갔고 주먹 한 방으로 그 주령을 대체해버렸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사이타마를 붙잡더니 너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교토고전의 1급 조술사 토도 아오이 도쿄에 놀러왔다가 주령을 감지하고 재령하러 왔는데 사이타마가 선수쳐 재령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흥미를 느꼈죠. 사이타마는 굳이 따지자면 모발이 풍성한 여자? 라고 대답했고 아오이는 거참 미녀하게 머리처럼 시시한 취향이라며 너도 꽤나 싸울 줄 아는 녀석 같은데 나랑 실력을 겨뤄보자며 엄청난 피지컬로 사이타마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타마는 아오이의 공격들을 전부 다 여유롭게 피해버렸고 아오이는 제법이구나 라고 하며 더 빠르게 움직여 사이타마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사이타마는 허공에 주먹을 세웠고 아오이는 공교롭게도 그곳의 가랑이 사이로 부딪히게 되며 엄청난 성량의 비명을 지르게 되며 쓰러졌죠. 사이타마는 좀 심했나? 미안. 지금 슈퍼에서 세일한다고 하니까 나는 이만 이라고 하며 유유히 사라졌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이타마는 오늘도 취미로 히어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대머리 망토씨? 라며 다가왔고 사이타마에게 친한 척 인사를 했죠. 그는 바로 오코츠 유타. 사이타마는 너 그 몇 번 마주쳤다 아니구나 라고 했고 유타는 당신 여전히 히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렇다고 대답하자 유타는 혹시 당신은 내가 모르는 1급 줄사인 거냐고 물었고 사이타마는 그게 전혀 뭔지 모르는 눈치로 동태 눈을 했죠. 유타는 주령을 처치하는 줄사들에게는 급이 나누어져 있고 당신이라면 충분히 1급 아니 특급 수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한번 도쿄 주술고전을 찾아가 보라고 알려줬습니다. 사이타마는 뭐 귀찮긴 하지만 주술사에 지정되면 주술계에서 돈도 준다고 하니 한번 찾아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유타에게 그곳까지 안내를 해주라고 했는데 유타는 저는 지금 임무 때문에 해외로 나가봐야 해서 어려울 것 같다며 약도를 그려준 뒤 떠나게 되었죠. 사이타마는 유타가 그려준 약도를 따라 주술고전 쪽으로 갔는데 주술고전 안에 들어가자 뭔가 굉장히 다들 바빠 보였고 서로들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이타마는 주술 배우는 학교라서 그런지 수업에 열중하고 있나 보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갔고 어디 가야 주술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한참을 걸어갔죠. 사실 주술고전은 방금 전까지 교토 주술고전과 도쿄 주술고전의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장막이 쳐지고 특급주령 하나미와 주저사들이 습격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미는 엄청난 전투력으로 메구미와 마키, 카무를 쉽게 발라버린 상태. 위기의 순간에 이타도리 유지와 토도 아오이가 교대해 한참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었죠. 하지만 역시나 엄청난 내구성과 체력을 가진 하나미를 상대로 밀리기 시작했고, 토도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 사이타마가 보였고, 사이타마는 토도를 보고선 어디서 왔더라? 라며 머리를 극적였죠. 그 순간 하나미가 토도를 향해 주먹을 날렸는데 토도는 박수를 짝 쳤고, 사이타마와 토도는 위치가 바뀌며 하나미의 주먹이 사이타마의 면상을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유지는 토도에게 일반인을 끌어들이다니 무슨 짓이냐고 당황했는데, 토도는 분명 저 녀석이라면 괜찮을 거다 라고 했죠. 하나미의 펀치에 맞은 사이타마는 뒤로 쭉 밀려났지만 반짝거리는 머리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은 상황. 사이타마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며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미는 자신의 공격을 머리로 정통으로 맞았으니 저 녀석은 끝났다고 생각을 한 뒤 유지 쪽으로 뛰어가 공격을 시도했죠. 그런데 토도는 그 순간 다시 박수를 쳐 자신의 술식 부기우기를 시연했고, 유지와 사이타마의 위치가 바뀌며 또 한 번 하나미의 공격은 사이타마에게 들어갔습니다. 사이타마는 이번에도 맞고 자신이 순간이동해버린 것에 놀라 얼떨떨했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미의 공격이 유지와 토도에게 올 때마다 토도는 사이타마와 위치를 바꾸며 사이타마가 맞게 했고, 사이타마는 토도가 박수칠 때마다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알아 점점 기분이 언짢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지는 토도에게 자꾸 저 사람만 공격을 당하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 묻자, 토도는 저 녀석에게는 당한 빚이 있어서 괜찮다고 했죠. 하나미는 왜 자꾸 이 대머리는 맞아도 죽지 않고 자꾸만 나타나냐며 엄청나게 강력한 공격을 준비한 뒤 사이타마에게 날렸습니다. 거대한 나무 뿌리들이 날카롭게 엉켜 사이타마를 향해 날아갔고, 사이타마를 노리는 공격이기에 토도는 굳이 술식을 쓰지 않아도 됐죠. 그러자 사이타마는 주먹 한 방을 내질러 그 뿌리들을 전부 날려버렸고, 빠르게 하나미에게 다가간 뒤 보통 펀치를 휘둘렀습니다. 하나미는 내 몸의 내구성은 최상급, 아무리 주력으로 강한 주먹이라고 해도 난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 라고 했지만, 사이타마의 주먹에 맞자 그대로 몸이 폭파해버렸고 그저 잔해가 되어 바닥에 후두둑 떨어졌죠. 유지는 그 모습을 보고선 저 사람 도대체 라며 감탄했고, 토도는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군 이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나저나 줄사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거냐고 물었고, 토도는 아마 학장실로 가서 학장을 만난다면 될 거라고 말해줬기에 사이타마는 그대로 학장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죠. 그때 고조는 자신의 출입을 방해하는 장막을 부신 뒤 고전 안에 들어온 주저사들을 하나둘씩 압살해버렸고, 특급 주령의 잔해가 느껴져 그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특급 주령은 퇴치가 된 상태, 그 자리에는 토도와 유지가 있었기에 고전은 그들이 특급 주령을 퇴치한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것도 충분히 그럴 만한 게, 토도 아오이는 교토 주술고전의 최강의 학생이자 강력한 1급 주술사로서 명성을 떨쳤기에 그가 유지와 힘을 합친다면 특급도 잡아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편 사이타마는 학장실을 찾던 도중 수많은 사람들이 주령에 당해 죽어있는 걸 보고선 그 주령의 잔해를 쫓아 주술고전 밖으로 나갔지만 이미 그 주령은 영역으로 숨어버려 찾지 못했죠. 그 이후 사이타마는 다시 주술고전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고전 측은 지금 어수선한 상태라 외부인은 출입 금지라고 했기에 결국 주술사로 등록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 어느 날 사이타마는 시부야역 근처에 있는 어떤 매장에서 세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갔는데 갑자기 거대한 장막이 쳐졌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당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고조 사토루를 불러와야 한다며 소리쳤고, 사이타마도 그 군중들에 휩쓸려 고조 사토루가 누구야 빨리 오래 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고조가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고조는 미안 내가 고조 사토루다 잠깐만 비켜줄래? 라며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지나갔고, 사이타마와 스쳐 지나가게 되었죠. 사이타마는 뭐 고조라는 녀석이 왔다니까 난 여기서 나가겠다 라고 하며 별 생각 없이
장막을 주먹으로 쳐부숴버린 뒤 유유히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간 사이타마는 어떤 사람들이 높은 건물 옥상에서 장막이 깨진 걸 보고 엄청나게 당황하고 있는 걸 알아채고는 한 번의 점프로 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죠. 그러자 아와사카는 뭐야 이 대머리 자식은 이라고 놀랐고, 사이타마는 너도 대머리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아와사카는 나는 가운데에 머리털이 이렇게 나있다며 너는 완전한 대머리고 내 머리는 패션이라고 하며 기득거렸죠. 사이타마는 관자놀이를 빠질거리면서 같은 대머리끼리 놀리지 말자고 했지만, 아와사카는 이곳을 찾아온 것을 보니 고전층 녀석이겠지? 라고 하며 곧바로 사이타마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사이타마는 아와사카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했고, 아와사카는 어이 대머리 어서 날 힘껏 공격해봐라 라고 도발을 했죠. 아와사카의 소식은 역전으로 강한 공격을 약하게 바꿔서 맞을 수 있게 상대방의 강공격을 유도한 뒤 카운터 공격으로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이타마는 도발에 걸려들었고 아와사카를 향해 주먹을 툭 내질렀는데, 아와사카는 사이타마의 주먹에 맞고 그대로 날아가 벽에 부딪힌 뒤 그대로 온몸의 뼈가 부러져 의식을 잃게 되었죠. 아와사카가 역전시킬 수 있는 데미지는 자신이 가진 주력량에 따라 범위가 넓어지는데, 사이타마의 공격력이 아와사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가뿐히 넘어서 그대로 타격을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와사카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자 오가미는 자신의 손주에게 강령술을 쓰기 시작했고 최강의 살인기계로 널 없애버리겠다고 했죠. 그렇게 오가미의 손자의 모에는 과거에 고조 사토루를 한번 죽여버리고 게토 수구루를 압도해버렸던 후시구로 토우지가 강령이 되었고, 토우지는 사이타마를 보고선 응? 너 언젠가 본 적이 있지 않나? 라고 물었습니다. 사이타마는 머리를 극적이며 글쎄? 라고 했고, 토우지는 너 혹시 처녀주박이냐? 라고 물었는데 사이타마는 그게 뭔데? 라고 했죠. 토우지는 그대로 주변에 놓여진 칼을 들고 그대로 사이타마에게 찔렀고, 그건 엄청난 속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사이타마의 얼굴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사이타마는 그 칼을 손가락으로 잡아버렸고, 토우지는 곧장 칼을 다시 회수한 뒤에 빠르게 사이타마의 뒤로 돌아가 칼을 휘둘렀죠. 그러자 사이타마는 그 칼을 이빨로 깨물어 부숴버렸고, 토우지는 이 자식 역시 나와 같은 피지컬 기프티드? 라고 놀랐습니다. 토우지는 그대로 다시 사이타마에게 덤벼들어 채술로 공격을 했고, 사이타마는 토우지의 발차기를 잡은 뒤 그대로 빌딩 아래로 던져버렸죠. 그렇게 추락하며 다른 옆 빌딩에 부딪혀 그 빌딩과 함께 무너져버린 토우지. 오가미는 그런 사이타마를 보고선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덜덜 떨었고, 사이타마는 당신 나쁜 사람인 거지? 라며 슥 다가가 손가락 하나로 딱콩을 날렸고, 오가미는 그대로 기절해 쓰러져 버렸습니다. 한편 장막이 사라지자 시부야 여관으로 지원을 가려고 했던 제닌 마키와 제닌 나오비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앞에 빌딩 아래로 추락했던 토우지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마키는 이 남자는 무척 위험하다는 생각에 곧바로 특급 주구 유은을 들고 경계를 했죠. 그런데 그 순간 토우지는 마키가 가진 유은을 힘으로 뺏어버렸고, 나오비토와 마키는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지만 토우지는 그쪽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다시 사이타마가 있는 쪽으로 뛰어갔고, 사이타마를 보자마자 유은을 강하게 휘둘렀죠. 유은은 그야말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힘에 따라 파괴력이 천차만별이 되기에 피지컬 기프티드를 부여받은 토우지야말로 역대 주인 중 가장 잘 다룬다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그 유은은 엄청난 파워를 내며 사이타마를 저 멀리 날려버렸고, 그 힘에 사이타마는 여러 개의 빌딩에 부딪히며 그 빌딩이 무너져 버렸죠. 하지만 토우지는 사이타마가 이 정도로 죽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사이타마가 파묻힌 곳에 유은을 휘둘러 마구 파괴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그곳은 조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토우지는 이 정도면 아주 가루가 되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건물 잔해에서 먼지투성이가 된 사이타마가 몸을 털며 일어났고, 토우지는 괴물이냐? 라고 한 뒤 유은의 엄청난 힘을 담아 다시 한번 그에게 휘둘렀죠. 하지만 분명 토우지는 사이타마를 정통으로 때렸다고 생각했지만 타격감을 느끼지 못했고, 그가 공격한 곳에 사이타마의 잔상이 사라지며 어느새 그는 토우지의 뒤에서 보통 펀치를 날렸습니다. 토우지는 황급하게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유은과 함께 몸의 절반 이상이 사이타마의 펀치에 날아가 버렸죠. 토우지는 피를 토하며 네 녀석은 처녀주박으로 인한 피지컬 기프티드를 넘어선 그야말로 인간을 초월한 존재구나 라고 말했고, 그대로 쓰러지며 오가미 손자의 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얜 정체가 뭐지? 라고 하며 유유히 걸어나갔고,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사이타마의 코믹한 모습들과 강한 모습들을 함께 섞어 사이타마의 매력을 꾸며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고조는 여관에서 특급 주령 조고와 마이토, 초소우를 상대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역 안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가득했기에 그들을 휘말리게 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 몹시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들은 일부러 인간들을 하나하나 죽여나가며 고조의 신경을 긁었고 이후 마이토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개조 인간들이 지하철을 타고 쏟아져 나와 시민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조는 영역전기의 무량홍차를 짧게 시전한 뒤 순식간에 그곳에 있는 개조 인간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고조의 앞에는 특급 주물 옥문강이 놓여져 있었고 순간 뒤에서 게토 수구루가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고조는 자신이 직접 숨통을 끊었던 게토가 살아있다는 것에 순간 벙찌게 되었고 게토와 있었던 수많은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게 되었죠. 옥문강의 발동 조건은 대상자의 뇌는 시간이 1분 이상 지나가는 건데 고조는 추억을 회상하느라 그 시간을 충족해버렸기에 옥문강이 발동되어 고조의 몸을 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조는 게토에게 넌 도대체 누구냐고 넌 게토 수구루가 아니라고 했고 그는 어떻게 알았냐면서 머리 뚜껑을 열어 뇌에 어떤 숯이 걸려있는 걸 보여줬죠. 그의 정체는 바로 켄자쿠. 1000년 이상을 살아오며 모든 인간들을 펭귄과 동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해온 최악의 주저사였습니다. 그렇게 고조는 옥문강에 봉이 되어버렸고 켄자쿠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전부 다 끝났다며 옥문강을 들고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옥문강은 고조를 해석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 제자리에서 움직이지가 않았죠. 고조가 봉이 되자 그 일을 대비해 놓았던 메카마루는 주술사들에게 고조의 봉인 소식을 알렸고 옥문강이 제자리에 있을 때 회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전 측의 주술사들이 모두 고조를 되찾기 위해 시부야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시점 토우지를 쓰러뜨린 사이타마는 주술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합하게 어디론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저기에 뭔가가 있나보다 라는 생각으로 그곳으로 따라갔죠. 그곳에 가보니 특급 주령 다곤이 마키와 나나미 나오비토에게 다고리를 당하고 있었고 사이타마는 그 모습을 보고선 뭐 별 문제는 없겠네 라고 생각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시원한 해변가로 배경이 바뀌었고 사이타마는 어라? 방금까지 역 아니었는데? 라며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를 보며 급족해했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물고기 식신들이 날아가 나오비토와 나나미 마키를 공격했고 그들은 닿기 전까지 공격당하는지도 모르는 이 공격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저건 또 무슨 상황이지? 라며 머리를 극저였고 나나미는 사이타마를 보고선 일반인이 영역 안에 휘말려버린 것 같다고 저 인간을 구해주고 싶지만 필중 효과가 발생한 영역에서는 구해줄 수가 없다며 단념하려고 했죠. 그런데 사이타마가 그들의 사이에 난입했고 내가 도와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고는 사이타마에게 뭐냐 너는 문어인가? 라고 하며 같은 해양 생물인 줄 알았다가 사이타마에게서 주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공격의 범위에 넣지 않았죠. 하지만 사이타마가 움직일 때마다 머리가 반짝여서 눈이 부셨고 걸리적거리니 죽여버리겠다며 물고기 식신 한 마리를 사이타마에게 날렸죠. 사이타마는 물고기가 자신을 물자 툭 하고 쳐버렸고 그대로 그 식신은 터져버렸습니다. 그의 다고는 사이타마에게서 뭔가 위화감을 느꼈고 나나미와 나오비토에게 할당했던 공격을 사이타마에게 쏟아냈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사이타마에게 날아가 물어뜯었죠. 다고는 동족인 문어를 죽이는 것 같아서 찜찜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라고 했지만 사이타마는 나 문어 아니거든? 이라며 뒤에서 관자놀이를 빠질거리고 있었습니다. 다고는 어느새 뒤로? 라고 하며 식신들이 공격한 곳을 보니 그곳에는 식신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사이타마는 그대로 보통 펀치로 다곤을 때리자 다곤의 몸은 그대로 터져버리며 영역이 해제되게 되었죠. 한편 이타루 유지는 초소와 마주친 뒤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초소의 막강한 힘 앞에 패배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미코와 나나코가 달려와 켄자쿠님의 명령이라며 스쿠나의 손가락을 유지에게 먹였고 초소우는 잠자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죠. 사실은 나나코와 미미코는 켄자쿠가 게토의 몸을 강탈하고 능욕하고 있는 것에 열받아 몰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훔쳐왔고 스쿠나를 되살려
켄자쿠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지는 한꺼번에 손가락을 10개를 먹어버리고 스쿠나에게 몸의 주도권을 뺏게 되었고, 스쿠나는 깨어나자마자 나나쿠와 미미코를 그대로 참격으로 베어 죽여버렸죠. 초소우는 그 어마무시한 주력에 덜덜 떨었고, 스쿠나는 그런 초소우를 가차없이 죽여오려고는 유유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편 다곤이 재령당하자 다곤의 기척이 사라짐을 느낀 조고가 열이 받은 채로 그들에게 다가왔고, 나나미와 나오비토, 마키는 조고를 보자마자 방금 만났던 다곤보다도 훨씬 강력한 주령이라는 것에 긴장을 했죠. 조고는 다곤의 복수를 해주겠다며 빠르게 나오비토에게 다가가 불태워버렸고, 다음으로 나나미에게 다가가 몸을 태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나나미는 그 엄청난 속도에 전혀 반응하지 못했고, 이대로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사이타마가 조고의 손을 잡으며 아까 그 문어인지 오징어인지 모를 그 녀석은 내가 처치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조고는 그럼 너부터 죽어라 라고 하며 사이타마에게 엄청난 화력을 뿜어냈고, 사이타마는 이 불길이 퍼지면 여간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에 박수를 짝 쳤고, 그 바람은 조고의 화염을 전부 날려버리며 여기 커다란 구멍을 내버렸죠. 사이타마는 여긴 너무 좁으니까 밖에서 싸우는 거 어때? 라고 하며 조고를 밖으로 유인했고, 조고는 사이타마를 따라 밖으로 나간 뒤 온갖 화염 공격을 보고서 사이타마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타마는 자신의 옷이 불에 거슬릴까봐 손을 마구 잊어 불길이 닿지 않게끔 했고, 조고는 아무리 바락해봤자 결국 너는 뼈까지 다 죽을 거다 라고 했죠. 사이타마는 조고로 인해 사방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보고선 역시 이 불이 퍼지지 않게 하려면 네 혁을 빨리 죽이는 게 맞겠지? 라고 했습니다. 조고는 사이타마의 눈빛이 바뀌자 어떤 원초적인 공포감이 들었고, 다곤을 죽인 녀석이니만큼 분명 무슨 비장의 카드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방심하지 않고 확실히 저자를 죽일 수 있게 영역전개를 시전했죠. 사이타마는 또다시 배경이 바뀌고 이번에는 마치 화산이 분출하는 곳에 왔다는 것에 신기해하며 아까는 바다, 지금은 화산, 너네 정말 특이한 기술 쓰는구나 라고 감탄했습니다. 조고는 이 영역에 들어오면 필주 효과로 무조건 불에 타줄 거라며 네 녀석은 이제 끝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째선지 조고의 영역에서 필주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이타마는 이게 끝이야? 라고 힘들어하게 물었습니다. 조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며 당황하다가 사이타마가 처녀주박이라 영역 안에 들어와도 공격 대상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거란 걸 깨달았죠. 그때 사이타마가 네가 할 건 다 한 거지? 라고 하며 빠르게 조고의 앞에 다가왔고, 보통 펀치 라고 하며 조고를 향해 주먹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조고는 온몸이 박살이 나버렸고 머리만 남아 대굴대굴 굴러간 뒤 사이타마에게 나는 강한 상대였나? 라고 물었죠. 사이타마는 글쎄 약한 것 같은데 라며 머리를 극저였고, 조고는 제 길이라고 하며 숨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이타마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엄청난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채고는 곧바로 그곳으로 뛰어가 왔는데, 그곳에는 쓰러져 가사 상태에 빠져있는 메구미와 겁을 먹은 시게모, 그리고 최강의 식신 마우라가 있었죠. 방금 전 시게모가 메구미를 습격했는데 메구미는 시게모와 동기어진하기 위해 마우라를 소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우라는 시게모를 죽이기 위해 공격을 휘둘렀고, 사이타마는 일단 시게모는 인간으로 보였고 피하 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 시게모를 구해주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이타마는 마우라에게 주먹을 뻗어 날려버렸는데, 마우라의 몸이 분명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파괴되었지만 마우라의 등에 있는 법진이 회전하며 몸을 회복해버렸습니다. 마우라의 능력은 그 어떤 공격이든 저거할 수 있는 능력. 사이타마는 다시 마우라에게 뛰어들어 보통 펀치를 날렸는데, 마우라는 그 펀치를 맞고도 아까보다 타격도 덜 받는 것처럼 뒤로 밀려가기만 할 뿐 몸이 파괴되지가 않았죠. 사이타마는 자신의 주먹에 맞고도 죽지 않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 다시 뛰어가 마우라에게 보통 펀치를 날렸는데, 이번에는 마우라가 그 펀치를 방어를 할 정도까지 적응해 응용을 해버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마우라는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강력한 공격을 사이타마에게 거웃기 시작했기에 사이타마는 몹시 흥미로워하며 보통 적들은 자신이 툭툭 건드는 수준으로도 충분히 제압했는데 이 녀석은 그걸 버틴다며 조금 더 주먹에 힘을 담아서 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진심펀치라고 하며 강한 스트레이트 공격을 마우라에게 날렸죠. 마우라가 그 진심펀치에 맞자 그 뒤로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며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다 무너졌고
마을아의 법진 역시 적응할 틈도 없이 그대로 부서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의 남자가 다가왔고 사이타마는 저긴가? 라며 경계했는데 스쿠나는 가사 상태에 빠져있는 메구미를 반전수식으로 치료했죠. 사이타마는 스쿠나를 보고선 오, 넌 착한 녀석인가 보구나 라고 했는데 스쿠나가 슥 손짓하자 옆에서 도망가려고 가을 잡고 있던 시게모가 갈갈이 베어지며 쓰러졌습니다. 사이타마는 착한 녀석인 건가 나쁜 녀석인 건가? 라며 머리를 극적였는데 스쿠나는 어이 대머리 내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했고 사이타마는 역시 나쁜 녀석이구나 라고 말하며 이 시나리오 사부가 끝이 나게 되죠. 스쿠나는 자신을 향해 건방지게 쳐다보고 있는 사이타마를 보고선 무릎을 꿇으라면서 보이지 않는 참격을 날려 사이타마의 목을 베어버리려고 했죠. 하지만 사이타마는 아슬아슬하게 그 참격을 피해버렸고 사이타마는 어우 깜짝 놀랐네 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자신의 예민한 감각들이 위험한 참격이 날아온다는 것을 느끼게 했고 본능적으로 그 참격을 피했던 것이죠. 스쿠나는 내 참격을 피해? 라고 하며 여러 개의 참격을 다시 날렸고 사이타마는 좌우로 빠르게 이동하며 그 참격들을 피했습니다. 스쿠나는 고속이동의 수식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야, 저 녀석의 움직임에는 주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며 흥미로워했죠. 사이타마는 그런 스쿠나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갔고 보통 펀치를 날렸는데 스쿠나는 그 펀치를 가까스로 피했고 그 뒤로는 엄청난 풍압이 날아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스쿠나는 채술로 사이타마를 공격했는데 사이타마는 스쿠나의 팔 잡고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꽂았고 스쿠나는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데미지를 입었죠. 스쿠나는 분명 이타도리 유지의 몸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튼튼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정도 공격이라면 이 대머리 자식의 괴력은 상당한 수준이군 이라고 생각하며 반전수식으로 몸의 골절을 회복해버렸습니다. 사이타마는 그런 스쿠나를 보고선 오, 너도 아까 그 괴물처럼 회복 능력이 있구나 라며 흥미로워했고 스쿠나는 사이타마를 향해 갈아버리는 듯한 참격인 하치를 시연해 공격했는데 사이타마는 자신의 몸에 날카로운 참격들이 둘러싸이는 느낌을 받아 기압을 내질렀고 그러자 하치가 전부 상쇄되어 버렸죠. 스쿠나는 곧이어 푸가를 시연해 엄청난 크기와 위력의 화염을 쏟아냈고 사이타마는 빠르게 이동해 그 공격을 피했지만 그 주변이 엄청난 불바다가 되어버리며 그 폭풍이 사이타마를 덮쳤습니다. 그때 사이타마는 빠르게 스쿠나에게 다가가 보통 펀치를 날렸고 스쿠나는 이번에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주력을 강화한 양팔로 그 주먹을 막았고 그대로 엄청난 충격에 튕겨나가며 건물 몇 개와 함께 무너졌죠. 하지만 스쿠나는 반전술식으로 다시 회복한 후에 멀쩡한 모습으로 건물 잔해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사이타마는 확실히 지금껏 만났던 적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꽤나 재밌게 해주는 것 같았는데 그는 지금껏 대머리가 되고 나서 모든 적들이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져 버렸기에 굉장히 공허한 마음으로 그 어떤 재미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죠. 그것은 스쿠나 역시 마찬가지로 주술의 전성시대였던 천년 전 헤이안 시대에 수많은 술사들이 덤벼들어 도전했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죽여버렸던 그저 최강의 존재였기에 비록 모든 손가락을 거두어 완전한 모습이 되진 않았지만 이 상태로도 그 누구에게도 패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이타마라는 존재가 자신의 투지를 끓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이제 좀 제대로 한번 해볼까? 라고 말했고 스쿠나는 그래 너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주마 라고 하며 영역 전개 복마호 주자를 시연했죠. 스쿠나의 영역은 상대방을 가둔 것이 아니었지만 그 영역의 반경에 있는 모든 무생물과 생물들에게 참격을 끊임없이 쏟아낼 수 있는 필중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천연주박이라 필중 효과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했지만 복마호주자는 무생물에게까지 공격을 했기에 사이타마에게도 수차례 참격이 쏟아졌죠. 사이타마는 최대한 참격들을 피하려고 했지만 어딜 가도 참격들이 쏟아져 진심 좌우 반복뛰기로 참격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프해 참격을 피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보니 스쿠나의 참격에 의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인간들이 베어 죽어나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사이타마는 엄청나게 열이 받았고 저 자식을 빨리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참격들을 보통 연속 펀치를 휘둘러 마구 상승시켰고 그 주먹에서 나온 풍압들은 스쿠나가 있는 곳까지 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순간 복마호주자의 힘이 약해졌죠. 그 순간 사이타마는 주먹에 엄청난 힘을 담아
진심 펀치를 시전했고 스쿠나는 그 엄청난 기세를 느끼고선 푸가를 시전해 사이타마에게 날렸습니다. 하지만 사이타마는 푸가의 화염을 피지컬로 뚫고 나와버리며 스쿠나를 향해 진심 펀치를 꽂았죠. 스쿠나는 순간 자신의 대부분의 주력을 온몸에 가하는 데 썼지만 사이타마의 진심 펀치에 그 조력이 전부 다 상쇄되어 가드가 깨져버렸습니다. 스쿠나는 그 기술은 도대체 무슨 기술이냐 라며 놀랐고 사이타마는 그냥 진심으로 뻗은 펀치랄까? 라고 하며 다시 한번 진심 펀치를 뻗었고 그대로 그 충격은 스쿠나의 몸을 뚫고 시부야를 조투화시켜버렸죠. 그 뒤 사이타마는 시부야 여관으로 들어갔는데 여전히 그 안에는 개조인간들이 가득했고 사이타마는 그 개조인간들을 스쳐 지나가며 툭툭 저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생긴 괴물 지하철이 사이타마에게 달려왔고 사이타마는 그 지하철을 주먹 한 방으로 날려버렸는데 그때 너는 뭐냐며 설마 네가 이타도리를 쥐어올린 녀석이냐고 마이토가 나왔죠. 사이타마는 스쿠나를 떠올리며 그렇다고 덤덤히 말했는데 마이토는 이타도리는 내 손으로 직접 죽이고 싶었다며 내 녀석의 그 대머리를 박살내주겠다며 덤벼들었습니다. 마이토는 몸을 계속 변형시켜 사이타마를 압박했는데 사이타마는 마이토의 온갖 변형 기술들을 여유롭게 박살내버렸고 아 미안 방금 많았던 녀석보다 네가 훨씬 약해서 좀 시시해졌어 라고 했죠. 마이토는 이타도리보다 내가 약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집어치워 라고 했고 사이타마는 스쿠나를 떠올리며 아까 걔가 너보다 훨씬 강한 게 맞을 텐데 라고 하며 그대로 보통 펀치를 마이토에게 날렸습니다. 마이토는 몸을 변형해 두껍게 만들어 방어를 했지만 사이타마의 보통 펀치에 온몸이 터져버리며 죽게 되었죠. 사이타마는 거봐 너는 보통 펀치로도 충분하잖아 라고 하며 덤덤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역 한가운데서 어떤 남자가 어떤 작은 상자를 들어올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사이타마는 너 어디서 왔더라? 아닌가? 내가 도와줄까? 라고 하며 다가갔고 켄자쿠는 게토의 기억에서 게토를 묵사발내버렸던 그 대머리라는 걸 알아 쥐룡조수를 시전해 사이타마를 공격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 공격들을 전부 피하며 기억났다. 너 주술고전에서 깽판 쳤던 녀석 아니야? 라고 했죠. 켄자쿠는 게토의 기억을 통해 사이타마의 강력함을 알고 있었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 곧바로 강력한 특급 주령들을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일단 특급 주령으로 시간을 끌고 옥문강이 보조에 대한 해석을 다하면 빠르게 회수해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한 특급 주령이 사이타마에게 영역을 시연해 데려갔지만 1초도 안 돼서 그 특급 주령은 사이타마의 보통 펀치에 터져나갔고 다른 특급 주령들 역시 사이타마를 상대로 시간을 끄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켄자쿠는 어쩔 수 없이 반중력 기구와 주령 조수를 시연해 사이타마를 공격했지만 사이타마의 몸에는 그 어떤 데미지도 주지 못했고 사이타마는 그대로 켄자쿠에게 보통 펀치를 날렸죠. 그러자 켄자쿠는 내구성이 높은 주령을 소환해 대신 맞게 했지만 그 주령을 뚫고 켄자쿠의 몸에 데미지가 왔고 켄자쿠는 내장이 전부 파열되어 피를 토했습니다. 하지만 켄자쿠 역시 반전수식을 쓸 수 있었기에 곧바로 몸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사이타마는 오우 주술사들은 다 재상할 수 있나? 그거 쓰면 머리도 다시 자라나나? 라는 궁금증이 생겼죠. 켄자쿠는 탈모가 고민인가? 사실은 나도 탈모였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풍성한 장발인 거 보이지? 너도 장발을 원하나? 라고 물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장발은 남자라면 한 번쯤 꿈꿔보는 로망이긴 하지. 사실 나는 장발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머리카락이 풍성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죠. 켄자쿠는 아싸 이 멍청한 자식 잘 걸렸다 라는 생각으로 내가 너의 머리를 나처럼 장발로 만들어주겠다며 머리가 길면 머리 감고 말리는데 오래 걸리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순간 장발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어차피 평소에 한가해서 머리 말리는 시간은 넉넉하다고 말했죠. 그렇게 켄자쿠는 사이타마에게 다가갔고 반전수식을 쓰는 척하면서 날카로운 특급주구 칼을 꺼내 사이타마의 목을 따버리려고 했습니다. 켄자쿠는 크크 멍청한 대머리 자식 탈모가 치료가 될 리가 있겠나? 라고 하며 사이타마의 목에 칼을 꽂아 넣었는데 그 순간 사이타마는 이빨로 그 특급주구를 깨물어 부셔버렸죠. 켄자쿠는 응? 이게 말이 된다고? 라며 당황했고 사이타마는 대머리에 순정을 울린 죄는 죽음으로 갚아라 라고 정색을 했습니다. 켄자쿠는 잠깐 장난이었다. 진짜로 모발을 나게 해주지 라고 하며 반중력 기구를 시전했고 사이타마는
전국 대머리 옆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먹에 담아 진심 펀치를 날렸죠. 그렇게 켄자쿠는 사이타마의 주먹에 맞고 몸 자체가 사라져버렸고 항상 자신을 방해해왔던 유관의 술사를 드디어 봉인을 했는데 또 무슨 이런 괴물 같은 녀석이 나온 거냐며 분통해하면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고전 측의 줄사들이 와 고조가 봉인된 옥문강을 회수하게 되었고 시부야 사변이 끝이 나게 되었는데 고전 측의 줄사들은 고조의 봉인을 풀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고 특급 술사인 츠쿠모 유키가 정보를 줘 결국 옥문강을 풀어 고조를 봉인해서 풀려나게끔 했죠. 고조는 풀려나자마자 자신은 풀려났을 때 분명 여전히 적들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이 활약할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모든 싸움이 끝난 이후라 굉장히 허탈해했습니다. 고조는 그 싸움에서 이타도리가 스쿠나에게 주도권을 뺏긴 뒤 벌어진 계약사를 듣고 그 과정에서 이타도리 역시 사망했다는 것에 안타까워했지만 그래도 그 힘 때문에 다른 특급 주령들과 켄자쿠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죽은 유지를 애도하고 다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도쿄 주술고전에 입학하고 싶다며 찾아왔대서 봐보니 사이타마가 있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주술고전에 가면 반전수식을 배워 어를 다시 자라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조는 사이타마에게 당신이 이미 성인이 아니냐고 이곳은 아이들이 입학하는 곳이라고 거절했고 그 옆에 있는 가쿠한지 학장의 대머리를 보고선 사이타마는 역시 대머리는 운명인가? 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고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는 사이타마가 주인공이기에 사이타마가 모든 적을 쓰러뜨린 전개로 끝맺음을 해봤어요. 오늘 가상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